이런 와중에 안철수 의원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김정은에게 자충수로 돌아갈 거다. 우리 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정부, 그러니까 나약했던 문재인 정부 답습하면 안 된다. 즉각 응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 의원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도 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추미애 의원이 약 올린다고 확성기 하냐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의원의 태도는 이거 구걸이다. 구걸하는 그런 얘기다. 그리고 결국에는 평화는 힘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938년 9월 30일 굴욕의 뮌헨 협정에 서명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네빌 체인벌린 총리가 영국 국민에게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안녕히 주무십시오라고 한 것과 같다. 체인벌린이 추미애 의원한테 겹쳐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런 평화는 힘을 가지고 있고 힘을 보여줄 때만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 정부가 취하는 게 평화는 힘을 가질 때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미치광이 이론입니다. 미치광이 이론이다. 네, 미치광이 이론이라는 것은 마주보는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그래서 먼저 뛰어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치광이가 되어야지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상대방에게 내가 미치광이처럼 비춰야지 상대방이 먼저 뛰어내린다. 뛰어내려. 그래 내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 방금 이제 국힘당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바로 이 미치광이 우리가 미치광이가 되자는 겁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충돌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것들을 이런 미치광이 이론대로 도박을 하자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가 말하는 그 힘에 의한 평화는 힘만 쓰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대 민주정부들은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튼튼한 국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힘만 이야기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만 쓰는 평화인 거죠. 그럼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째는 힘에 의해서 평화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협상이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류를 진행시키고 협력을 진행시키고 이런 것들 통해서 또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평화를 지키는 것과 평화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해야지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힘당이나 윤석열 정부는 힘만 쓰는 평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미치광이 이론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그런 위험에 몰아넣는 도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겠다는 그 말밖에 안 된다라는 거네요. 힘만 계속 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평화는 글쎄요. 평화는 뭐 계속해서 멀리 달아날 것 같기도 하고 힘을 통해서 우리가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확성기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이 굴복하게 만든다.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확성기 방송을 계속 틀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충격전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이제 지금 국면 자체가 이미 그 동북아 정세 자체가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자꾸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힘이 별로 작용을 하지 않아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확산되어 갈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기름을 들고 불길에 좀 뛰어들겠다. 이게 용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우리가 2월 2월 달에 북한이 계속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한반도에서 지금 한반도가 지금 현재 적대적인 어떤 교전 상태에 있는 대결 상태이다고 말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달에 대규모
한미 합동훈련이 또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군사적인 위기가 굉장히 고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남북한의 직접적인 충돌로 가진 않았거든요. 3월달에. 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3월달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할 때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서 가장 공격적인 건 어떤 거냐면은 독수리 훈련입니다. 독수리 훈련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상륙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미 합동 훈련을 하기 바로 직전에 아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 독수리 훈련을 비롯하여 뭐 공격적인 군사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또 야 우리 정부가 또 역시 이런 한반도 긴장을 조성해가지고 네. 뭔가 또 총선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또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미국에서 독수리 훈련 안 하겠다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3월달에 있었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서 독수리 훈련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달 총선을 앞두는 3월달 상황이 네.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수리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 말처럼 미치광이 이론에 따라 가지고 독수리 훈련을 해가지고 네. 북한이 먼저 뛰어내리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해서 북한이 먼저 뛰어내리게 만들었다 한다면은 3월달에 남북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었죠. 미치광이 이론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네. 독수리를 안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한미 간에는 8월달에 또 지금 다시 독수리훈련을 하겠다 그럽니다. 네.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렇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니까 이제 그다음에 지금 뭐 올해 6월달부터 지금 예상돼 있는 건 뭐냐면은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사격훈련을 지금 다시 재개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상에서는 서해 백령연평도 일대에서 또 해상 사격훈련을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그 독수리훈련을 하고 네. 그리고 다시 육상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훈련을 다시 하고 그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또 다시 하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1, 2월달에 계속 걱정했던 한반도 위기 상황이 다시 또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네. 이 긴장이 고조가 되고 또 외교적으로도 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남과 북이 거의 뭐 1대1 대결 구도로 지금 가고 있어서 외교적인 힘이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북한을 견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 한반도의 위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특히 오늘 60항쟁 37주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이제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사무처장님은. 예. 그러니까 이제 6월 항쟁 37주년 우리가 이제 6월 항쟁이라든가 또는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60년에 이제 이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4.19 혁명은 우리 헌법 전문에도 그 정신을 계승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1961년부터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또 통일을 위한 그런 어떤 각계 청년 학생들을 비롯해 종교기라든가 학계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1988년부터 또 6월 항쟁으로 인해서 힘을 얻은 우리 국민들이 6월 항쟁 이후에 1988년부터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6월 항쟁 37주년이기 때문에 다시 또 6월 항쟁의 그 어떤 정신을 되새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깨고 있는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 항쟁의 정신을 올바르게 개성한다면은 지금 현재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받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런 어떤 무슨 미치광이 이론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을 할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따끔한 어떤 질책을 하는 것 이게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해서 6월 항쟁의 정신을 올바르게 개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의미가 좀 남다른 60항쟁 오늘 37주년 기념식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외교적으로도 보면은 미국 대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5개월 남았는데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한반도의 정세나 한반도의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누가 되든 간에 좀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질 점이 없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가 지난 민주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게 다시 원점 회귀가 되어버리는 이제 냉전 시대로 남북한이 막 대기를 하던 그 시대로 지금 다시 이제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왜 뭐 때문에 그동안의 민주정부의 많은 노력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되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건 당연히 윤석열 정부라는 한반도 평화라든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권이 현재 나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문제가 발생하는 게 1차적인 원인이겠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두 번째로 살펴본다면은 한반도 문제가 지나치게 지금 국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은 점점 약화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북미 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북한 핵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미국이 핵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북한의 핵 확산을 막는 것, 북한 핵 개발을 지지하는 것 이런 데로 모아졌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그런 미국과 북한의 관계로 지나치게 국제화되어 버려서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있는 게 별로 영역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그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국제 관계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50% 100%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0%와 100%의 차이는 또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유리하고 트럼프가 왜냐면은 뭐 자기가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막 떠드니까 그렇지만 트럼프가 된다 해서 반드시 유리하고 바이든이 된다 해서 반드시 불리하고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된다면은요, 북한은 지난 2019년에 이제 결렬된 하노이 회담의 악몽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과거를 한번 청산하겠다, 두고 봐라 하고 속으로 벼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나 김정은하고 친해 이렇게 해서 나 북한 문제 해결하고 북한하고 대화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업적을 만들겠어 하고 트럼프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그런 트럼프의 의도에 호락호락하게 말려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고 바이든이 되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어떤 차이는 존재합니다만은 그 차이보다는 우리가 한반도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 시민의 힘, 우리 국민의 이 노력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못 날리게 하는 이런 어떤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대북전단을 막겠다 아니면은 뭐 좀 자제해달라 이런 대외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결국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새로운 대응이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이 단어 선택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보통 이제 북한은 자신들의 말을 내뱉으면은 그 말을 내뱉은 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지 자신들의 말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이제 자신들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군사 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국력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남한은 훨씬 더 지금 국제적으로 또 그렇고 국가 역량이 훨씬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이 말을 했는데 말을 안 지키면은 그러면은 자기들의 말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한이라는 어떤 굉장히 성장한 그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자기네들이 말을 하면은 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말하는 만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그렇게 말했으면은 뭔가 거기에 뭐 10분의 1이라도 뭔가 해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는 이제 어떤 말을 통해서 예. 그 억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약간의 국가의 어떤 자존심 같은 것도 있는 거고 또 국내 정치적인 것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말을 좀 살짝 세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거나 또는 어떤 반대하는 어떤 정치 세력들한테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당하는 게 아니다는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말을 조금 세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말하는 건 조금 우리가 다른 그런 성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굴복을 한다거나 자존심을 상하거나 이런 어떤 감정적인 차원으로 대응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거고 북한은 상황을 어떻게 지금 몰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군사적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과 이 평화를 우리가 지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근데 자꾸 정치권에서는 뭐 내가 더 힘이 세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내가 미치광이처럼 막 행동해야 돼. 그래야지 이 어떤 그 굴욕적인 것이 아니야. 근데 뭔가 조금 하려 그러면은 뭐 조금만 어떤 그 분석적으로 해서 위기 관리를 하려 그러면 그거는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인 거야. 이렇게 감정적인 언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 구사에 제약을 많이 두게 되는 이런 지금 국힘당 의원들 다 그런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네요. 내가 더 센 발언해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SNS상에서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힘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힘을 써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지고 또 우리 한반도 긴장이 완화가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과연 그 길밖에 없는 것이냐 더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길이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은 계속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계속 저희 김장수 전 사무총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오늘 저희 이제 방송을 듣고 또 김 전 처장의 말씀을 좀 듣고 바뀌어야 되는데 글쎄요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대통령 부부는 지금 해외로 떠났고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통일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북전단을 명시적으로 막거나 이럴 생각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김창수 처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니까 평화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오랜만에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 정부에게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야 된다. 당부의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게 한마디만 하자면요. 이 위기와 국민의 안전을 가지고 모험을 하지 말아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 모든 수단과 방법에는 강력한 힘과 능동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북전단은 효과가 없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다들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텐데 그게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확성기 방송에서 확성기로 내보내는 방송이 뭡니까? 그거는 자유 소리라는 대북 방송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북 방송을 하고 있어요. 확성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대북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대북 방송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 대북 방송을 지금 이번에 확성기를 통해서 튼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고 이미 이번에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게 바로 군에서 하는 대북 그 자유 방송을 확성기를 통해 내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 자유 방송 하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미래라는 대북 방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파가 지금 현재 북한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파들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북 전단에 비해서 훨씬 더 정제돼 있고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저는 권장하는 차원에서 혹시나 제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대북 전단은 훨씬 더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았을 때 대북 전단이 얼마나 무용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명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장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그리고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